막내 며느리감이 제사에 처음 왔습니다. 맏며느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맏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걸 들고 왔구나. 시어머니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내가 데려온 여자가 저 정도라니. 그런데 막내 며느리감이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맏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맏며느리 박지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내일 막내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더라. 맏며느리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며 눈을 굴렸습니다. 또요. 막내는 매번 여자친구가 바뀌잖아요. 시어머니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사람이면 좋겠는데. 맏며느리는 손톱을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 잘 살펴볼게요. 어떤 집안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전화를 끊고 맏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또 막내가 여자 데려온대. 이번에는 어떤 애일까? 남편은 관심 없다는 듯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동생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맏며느리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에 들어올 사람인데 당연히 알아봐야지. 막내 시동생 김준혁 씨는 그 시간 여자친구 이수빈 씨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내일 우리 집 제사야. 같이 가자. 수빈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혁아, 나 괜찮을까?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 준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야? 형수님도 잘해주실 거야? 수빈 씨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물은 뭘 가져가면 좋을까? 준혁 씨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마음이 중요하지? 수빈 씨는 전화를 끊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전공 서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드려도 될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제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맏며느리 지연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고생이 많다. 맏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당연히 해야죠. 며느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둘째는 맨날 바쁘다고 안 오고. 맏며느리는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는 확고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내외. 둘째 아들은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맏며느리는 막내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막내 뒤에 서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맏며느리는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옷이 비싸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도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맏며느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막내. 이번에도 별거 없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이 아가씨가 누구니? 준혁 씨가 수빈 씨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이수빈이에요. 수빈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수빈 씨를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반갑다.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맏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맏며느리 박지연이에요. 수빈 씨가 다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맏며느리는 수빈 씨의 손에 들린 선물 상자를 보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수빈 씨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 이건 나중에 드릴게요. 맏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작은 상자에 뭐가 들었을까? 아마 별거 아니겠지? 제사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맏며느리가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빈 씨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맏며느리가 수빈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손님은 거실에 계세요. 수빈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돕고 싶어요. 맏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행주를 건넸습니다. 그럼 그릇이나 닦아요. 수빈 씨는 행주를 받아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열심히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맏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애 뭐 하는 애예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대학원생이라고 하던데. 맏며느리가 눈을 굴렸습니다. 대학원생이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 학생이에요.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취직도 안 하고. 집안은 어떤지 모르겠고. 수빈 씨는 그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맏며느리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모두 앉으세요. 수빈 씨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서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수빈아, 여기 앉아. 맏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저기 앉는 게 좋겠어요. 손님은 저쪽이 편하실 거예요. 맏며느리가 가리킨 자리는 식탁 구석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수빈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 씨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그냥 제 옆에 앉으면 안 돼요? 맏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이니까 편하게 앉으시라고. 우리 집 예절이에요. 시어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래. 처음 오는 손님은 저기가 맞아.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맏며느리가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빈 씨 앞에는 음식이 적게 담겼습니다. 맏며느리는 모른 척했습니다. 수빈 씨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맏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고기 더 드릴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아이들한테 줘. 맏며느리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고기를 더 올려주었습니다. 수빈 씨는 건너뛰었습니다. 준혁 씨가 자신의 접시에서 고기를 집어 수빈 씨에게 주었습니다. 맏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막내는 여자친구한테 참 잘하네. 준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맏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눈짓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사 후 맏며느리가 수빈 씨에게 말했습니다. 수빈 씨, 설거지 좀 도와줄래요? 수빈 씨가 일어났습니다. 네. 물론이요. 맏며느리는 수빈 씨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설거지할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맏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는 제사 준비해야 해서 이것 좀 부탁해요. 맏며느리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수빈 씨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물에 불었습니다. 고무장갑도 없었습니다. 맏며느리가 일부러 치웠을지도 모릅니다. 수빈 씨는 그래도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설거지가 끝날 무렵 준혁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빈아, 괜찮아. 수빈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다 끝났어. 준혁 씨는 수빈 씨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화가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이 왜 이렇게? 수빈 씨가 준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정말. 나 이 정도 괜찮아. 준혁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수빈아. 우리 집이 좀 그래? 수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처음이니까 당연한 거야. 제사가 시작되기 전 시어머니와 맏며느리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수빈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저의 집안이 어떤지 알아봤니? 맏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봤죠. 별거 없어요. 시어머니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뭔데? 맏며느리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대요. 어머니 혼자 수빈 씨 키웠다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검소한 거구나. 맏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대학원 다닌다고 했는데 아직도 학생이래요. 취직도 안 하고 돈도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내가 왜 저런 애를? 우리 집안에 안 맞아. 맏며느리가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에요. 어머니. 막내한테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말해도 안 들을 거다. 저 애가 얼마나 고집이 센데? 맏며느리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럼 저 애가 스스로 포기하게 하면 되죠? 시어머니가 맏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맏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게 하면 저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어요? 이 집안이 자기랑 안 맞는다고 느끼게.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구나. 맏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안방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수빈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맏며느리는 움찔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수빈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요. 맏며느리는 수빈 씨의 눈을 살폈습니다. 들었을까? 아니. 들었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저 애는 우리 집안에 안 맞아. 수빈 씨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수빈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히 가족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수빈 씨는 깊은 숨을 쉬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준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괜찮아. 수빈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준혁 씨가 수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가족이 좀 까다로운 거 알지? 수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괜찮아. 준혁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수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수빈 씨는 준혁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다니까. 나 이 정도로 물러나지 않아. 준혁 씨가 웃었습니다. 역시 수빈이야. 그 시간. 맏며느리는 수빈 씨가 가져온 선물 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맏며느리는 상자를 들어 흔들어 보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맏며느리는 비웃었습니다. 역시 별거 없구나. 아마 싸구려 선물이겠지? 맏며느리는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저걸 열어보면 모두가 실망하겠지? 그때 수빈 씨가 알아서 물러나겠지? 맏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상 앞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에 섰습니다. 모두 자리 잡아라. 가족들이 제사상 앞에 줄을 섰습니다. 시어머니, 큰아들, 맏며느리,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수빈 씨는 어디 서야 할지 몰랐습니다. 맏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손님은 뒤에 서세요. 수빈 씨는 가족들 뒤에 섰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고 절을 올렸습니다. 수빈 씨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맏며느리가 곁눈질로 수빈 씨를 보았습니다. 절하는 자세가 어설퍼 보였습니다. 맏며느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빈 씨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절을 할 때 수빈 씨도 정성스럽게 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빈 씨를 보았습니다. 절은 할 줄 아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음복을 나누었습니다. 맏며느리가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빈 씨에게는 또 적게 주었습니다. 수빈 씨는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준혁 씨가 또 자기 것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수빈 씨가 말렸습니다. 괜찮아. 나 많이 안 먹어도 돼. 준혁 씨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음복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선물 시간이다. 모두가 준비해온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맏며느리가 먼저 큰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준비한 홍삼이에요. 비싼 거예요. 시어머니가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어머, 고마워 지연아. 둘째 아들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용돈이에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막내가 수빈 씨를 보았습니다. 수빈아, 우리도 드리자. 수빈 씨는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맏며느리가 그 상자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게 뭐지? 엄청 작네. 시어머니도 상자를 보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가 전부인 건가? 수빈 씨가 상자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마음입니다. 시어머니가 상자를 받았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맏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열어보세요. 어머니, 뭐가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봉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낡아 있었습니다. 3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맏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맏며느리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자 2명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맏며느리는 사진 속 한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지? 시어머니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이 편지를 쓸 힘도 없지만 꼭 전하고 싶었어. 우리가 어렸을 때 약속했던 거 기억나? 서로의 아이들이 결혼하면 좋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내 딸 수빈이가 내 아들을 만났다고 하더라. 수빈이가 나한테 물었어. 엄마, 김순자라는 분 아세요? 나는 그 이름을 듣고 울었어. 30년 전에 헤어진 내 가장 소중한 친구, 수빈아. 이 편지를 순자 이모한테 전해줘. 내가 직접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내 딸을 잘 부탁한다고. 너의 친구. 영희가. 시어머니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희야. 시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맏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수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영희 딸이야? 수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 어머니가 김영희예요.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영희가 어디 있니? 영희 지금 어디 있어? 수빈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뭐? 영희가. 맏며느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30년 전에 이사 가면서 연락이 끊겼어.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 시어머니가 수빈 씨에게 물었습니다. 영희가 왜 먼저 가버린 거야? 수빈 씨가 대답했습니다. 암이었어요. 3년 동안 투병하셨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맏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천대했던 여자가 시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돌아가신 친구의 딸. 맏며느리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수빈 씨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도 이모님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수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영희가. 수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순자는 잘 살고 있을까? 내가 못 찾아가서 미안해. 시어머니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영희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 수빈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만약 순자 이모를 만나면 이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시어머니가 편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딸 수빈이 잘 부탁해. 내 대신 엄마가 되어줘. 시어머니가 수빈 씨를 안았습니다. 그래. 그럴게. 영희야. 내가 수빈이 잘 볼게. 맏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수빈 씨에게 설거지를 시킨 것. 음식을 적게 준 것. 구석에 앉게 한 것. 시어머니 앞에서 수빈 씨 험담을 한 것. 맏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준혁 씨가 수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아. 너 왜 말 안 했어? 수빈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편지에 적혀 있었어. 순자 이모한테 직접 전해달라고.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린 거야? 준혁 씨가 수빈 씨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가족이 너무 심했어. 수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맏며느리가 수빈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수빈 씨. 수빈 씨가 맏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맏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수빈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맏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집안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수빈 씨는 잠시 맏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안방 앞에서 대화 들었을 때, 다 알고 있었어요. 맏며느리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수빈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형수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냥 저를 모르셨던 거잖아요.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빈 씨 옆에 앉았습니다. 수빈아, 내 어머니 어떤 사람이었니? 수빈 씨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힘들었지만 한 번도 불평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가 원래 그런 아이였어. 어렸을 때부터 불평하는 거 본 적 없어. 수빈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순자는 내 가장 좋은 친구야.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시어머니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그랬어. 영희 많이 보고 싶었어. 수빈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만약 준혁 씨랑 결혼하게 되면 순자 이모가 어머니처럼 대해줄 거라고. 시어머니가 수빈 씨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엄마처럼 대해줄게. 영희가 부탁한 거니까. 맏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못됐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맏며느리가 수빈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빈 씨,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수빈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형수님, 저도 이해해요. 맏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준혁 씨가 수빈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고마워.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줘서. 수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준 선물이야. 시어머니가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영희. 두 소녀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시어머니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 딸 내가 잘 볼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수빈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렴. 내가 영희 이야기 더 듣고 싶어. 수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님. 아니. 어머니.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어머니라고 불러줘. 그게 더 좋다. 맏며느리는 수빈 씨에게 따뜻한 이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빈 씨. 추우면 말해요. 더 가져다 줄게. 수빈 씨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맏며느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수빈 씨에게 오래된 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영희랑 찍은 사진이야. 우리 중학교 때. 수빈 씨는 앨범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사진이에요. 이 사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앨범을 수빈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 내 어머니 사진이니까. 수빈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잃어버린 친구의 딸을 얻었습니다.
수빈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새 어머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맏며느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작은 선물 상자 안에는 30년의 우정과 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